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형태로 총 6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 세금 신고에 관한 내용과 부가세 신고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부가세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과 다섯 번째는 간이가세자 실제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애드센스 증빙서류 제출하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세금 신고는 1년에 2번입니다.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매출이 없다고 해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작성을 하고 첨부 서류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 꼭 간이가세자분들은 매년 1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전년도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인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월 13일부터 대부분의 자료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된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부터는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부가세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드센스를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애드센스 수익 금액이 총 2개입니다. 2023년도 애드센스 수입 내역서 1년치 자료를 전부 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애드센스 지급 정보, 거래 보기에 들어가서 2023년도 1년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입 내역서만 설정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원화 환산을 하기 위한 엑셀 자료 1개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증명서류 PDF 파일 각각 1개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은 인쇄하기를 클릭하고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환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원화 환산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원화 환산을 한 자료를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간별 매매 기준율을 클릭합니다. 기간별 매매 기준율에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정을 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 역시 하단에 인쇄하기를 눌러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증빙 서류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율 적용을 할 때 예를 든다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30일이나 31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을 하는데 매달 31일이 없는 날도 있고 30일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매달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 환율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익 금액 곱하기 환율을 반영해서 원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엑셀 총합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역시 이런 식으로 환율을 적용해서 매매 기준율 기준이죠. 이런 식으로 원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 트래픽은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외하시고 수입 금액만 반영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애드센스 자료를 출력하는 방법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 우리가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외화가 어떤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역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환 매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우리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쓰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매입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을 저도 몇 군데 써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외화 통장을 만든 우리은행 지점에 가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시면 되고 외국한 매입 증명서는 한 장당 총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장을 발급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2장을 발급하게 되면 총 2,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자료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관리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에서 2023년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설정하시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셔도 되지만 이번 연도부터 조금 달라진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굳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마시고 1년치 전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과세 매출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면세 매출 금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면세 매출 금액 합계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지출 증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서 면세 매출 금액 합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3년도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직접 입력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2024년도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서에는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통해서 자동 불러오기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이 되니까 면세 매출 합계 금액과 동일한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면세 매출 금액이 맞는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건이나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대부분 좀 틀린 경우도 있고 정상 관리에서 쿠폰을 주는지 즉시 할인을 주는지 이거는 개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쿠폰이나 즉시 할인 등의 개별적인 내용이 있다면 항목별 정산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별 정산 내역에 들어가서 혜택 정산을 클릭하면 쿠폰, 즉시 할인, 공제 환급 등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 3개월 단위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블로그 애드센스, 유튜브 애드센스, 스마트 스토어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2023년도 2기 학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월별 세무일정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탭을 클릭하고 정기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 입력에서 직접 입력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업종 선택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매업이실 겁니다. 소매업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과세 매출입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면세 매출 금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면세 매출 금액은 단어 뜻대로 면세되는 매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간이가세자는 과세 매출도 면세 매출로 발행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과세 매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예를 선택합니다.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외화입니다. 외화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수출 또는 재화, 서비스 공급가액에 납부하는 세율이 0%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도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더욱 신중하게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 금액만 있고 애드센스 등 관련 외화 신고를 하는 수익 금액이 없는 그런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전부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있는 분은 반드시 영세율을 예를 체크를 해야만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중에서 특히 간이가세자 신고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 3가지만 건드리면 됩니다. 딴 거는 건드릴 것도 없습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매입세액,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 그러니까 매입 경감세액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만 불러오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제출 서류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관련된 하나, 둘, 3개만 건드릴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 표준 및 매출 수액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 금액으로 들어오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과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이렇게 2개의 칸에서만 공란이 나타나는데 직접 입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입력을 해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면세 매출 금액 합계와 동일한지만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동일한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온 금액이 스마트 스토어 면세 매출 금액 합계와 동일한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 총액이 있고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1, 2, 3 부분을 통해서 면세 매출 금액 합계 금액과 전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클릭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위에 내용이 바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스마트 스토어 면세 매출 금액 합계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된 내용을 불러오기 하고 조회 결과 자동 체험을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금액 합계는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1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플러스 3번 기타 금액이 합계된 내역입니다. 현금 영수증 금액 합계는 스마트 스토어 2번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와 지출준비에 함께 합계된 내역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로 계산한 면세 매출 금액 합계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만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드센스 영세율 매출 입력 방법입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간이가세자 영세율 매출 처리 부분에 있습니다. 영세율분 매출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기타 부분에 2023년 애드센스 매출 금액, 수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엑셀로 다운로드하고 정리한 2023년도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애드센스 전체 수익 금액, 합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어떤 내역으로 우리가 신고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항목에 2023년도 애드센스 전체 수익 금액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우리는 구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 않고 구글 애드센스는 외국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 금액은 해당 항목으로 선택을 하고 수익 금액 전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애드센스 관련 영세율 적용 부가세 신고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 공제 내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매출 입력을 했으면 이번에는 매입을 입력해야 되겠죠. 공제세액이 많아야만 그만큼 부가세로 내야 할 돈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에 있어서 불러오기 등 각종 내역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게 될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시고 반영해서 입력 완료하기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엑셀 합계 금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본인이 무엇인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엑셀에 정리한 스마트 스토어 합계 금액과 일치하는지 조금 이상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항목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 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개의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회하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 체험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해당 수령 명세서 내역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야지만 매출 금액 빼기 매입 금액이 반영되면서 환급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금 영수증과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등 이런 부분은 해당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역 조회하기를 통해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들어가서 2023년도 전체 조회하기를 하고 조회 결과를 자동 체험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및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명의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카드 등록도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등록도 가능하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 검색창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세액 등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서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가세 신고서 메인 화면에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율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입력을 했고 두 번째로 공제세액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우리는 매입까지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과세 표준 및 매출 내역 13번 총 합계 금액과 밑에 있는 수익 금액 명세의 과세 표준 명세 금액이 13번과 동일해야 됩니다. 매출 금액이 수입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매출 금액과 수익 금액 명세, 과세 표준 명세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기를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작성한 매출 금액 합계 과세표준 명세에 똑같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업종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금액 명세에 과세표준 명세 금액과 13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보시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 금액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와도 간이가세자는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액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이고 매출 명세 금액이 전체적으로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플러스로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납부 금액은 0으로 나오니까 최종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금액 대비 매입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면 공제세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게 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한 것이고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관련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세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접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이고 모든 부가세 신고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6번 애드센스 증빙서류 제출하기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증빙서류를 바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간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보시면 세금 신고,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방금 보신 내용과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이 있고 삭제 내역 조회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탭에서 애드센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만 관련 부속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 대상 신고 목록 조회를 하실 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만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하면 해당 신고 내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당 신고 목록이 나타나면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애드센스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첨부서류 대상 파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상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부가세 영수증 관련 애드센스 증빙서류를 전부 다 이렇게 첨부해서 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 내역서,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 내역서,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원화 환산 내역서, 환율 조회를 했죠. 기간별 매매 기준율이 있을 것이고 외국환 매입 증명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부가세 영세율 관련 애드센스 증빙 서류를 첨부 추가를 해서 부속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한 블로그 링크를 유튜브 영상 상세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